안녕하세요. 뉴빌리티에서 부대표를 맡고 있는 강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뉴빌리티 사례를 통해서 바라본 자율적인 로봇 서비스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뉴빌리티에서 부대표를 맡고 있고요. 현재 기술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이런 순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 발표를 하면 이제 회사 소개를 하는 식으로 좀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컨퍼런스다 보니까 자율적인 로봇 현황, 시장의 현황이랑 또 저희 뉴빌리티 사례를 통해서 바라본 서비스 로봇 시장의 혁신 과정, 그리고 이렇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또 생성형 AI, LLM 같은 여러 AI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관되어서 로봇 기술이 또 어떻게 바뀔 건지, 또 로봇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건지를 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율적인 로봇 시장의 현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율적인 로봇이라고 하면 자율적인 한 로봇이겠죠. 근데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근데 이게 자율적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원격 제어를 통해서 반자율 형태로 이동하거나 한마디 이동이랑 연관되어 있어서 근데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율적인 로봇이라고 하면 보통 자율적인 자동차, 바퀴가 달려있는 구동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자율적인 로봇이란 정의 안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퀴 형태의 로봇도 자율적인 로봇이지만 사족의 형태의 로봇도 자율적인 로봇이 될 수 있고 지금 보신 것처럼 캐터필러 형태의 구동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율적인 로봇의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또 휴머노id 형태로 이종 로봇으로도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다 자율적인 로봇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율적인 로봇이 이제 어떤 사용 사례가 있냐 했을 때는 첫 번째로 보통 사용됐다고 하면 기존의 자율적인 로봇은 자율적인 로봇이 아니죠. 로봇이라고 하면 제조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형태로서 반복된 작업을 수행을 했다면 이제 자율적인 로봇, 모바일 로봇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첫 번째로 등장했던 개념이라 한다면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 등장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공장 자동화 현장에서 볼 수 있는 AGV라든지 AMR 같은 로봇들이 이제 물류 현장에서 이런 물류의 이동을 자동화하는데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발전이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휴먼 로봇 인터랙션 이런 기술들을 같이 동반해서 서비스용 로봇까지도 이제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실내 배달 로봇이라든지 실외 배송 로봇 그리고 서비스 순찰 로봇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로봇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서비스용 로봇, 자율적인 로봇을 어느 분야에 도입을 한다 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로봇들을 도입하냐 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인건비 상승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저 시급이 올라가면서 특히나 물가 상승도 하면서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인 범주에 있다면 이제 미국 같은 이제 여러 시장을 본다면 이제 배달을 시켜 먹다 하더라도 배달비가 한 10,000원이 들고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비용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인건비 상승만 바라볼 수는 없고 이제 지역이나 지방 이런 지역에서는 인력을 수급하는 데도 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가 지방만 내려가더라도 이제 식당 자영업자분들이 식당에서 종업원을 구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인력 수급의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인 배달 시장 그리고 순찰 보안 시장 또 물류 시장까지 이런 모든 시장에 다 걸쳐 있는 현재 사회의 문제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달 라이더들도 배달 수요는 높아지지만 배달 라이더들 공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배달비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고요. 순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파트만 보더라도 이제 경비원들이 저희가 수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비업체들이 경비원 분들 보면 다 연로하신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물류도 물류 현장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물류의 이동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다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는 충분히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배달 시장도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지만 순찰 시장 또 물류 시장까지 정말 큰 규모의 시장을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율적인 로봇의 도입 시에는 이제 어떠한 가격 절감 효과가 있을 때 저희가 산출했을 때는 그동안 한 $3 정도의 이제 배달비가 들었다면 이거를 $0.4 정도로 또 절감을 할 수 있다 저희는 보고 있고요. 순찰 비용도 마찬가지로 $50 시간당 $50를 이제 $5로 또 저희는 절감할 수 있겠다라고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물류 같은 경우에 복잡한 계산식들이 다 동반이 되지만 이 또한 가격 절감 효과가 있다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서비스형 로봇을 왜 아직까지도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지 못했고 많은 로봇들이 도입되지 못했냐 했을 때는 저희는 4가지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중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결국 가격 문제입니다.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사실은 보통 생각하면 월에 이제 최저 등급이 아니라 최저 시급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로봇을 이제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월 렌탈료로 한 200만 원, 또 그냥 실제로 턴키로 이제 로봇을 구매한다고 하면 한 4, 5천만 원, 또 1억까지도 이제 가격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가격은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이 서비스용 로봇을 도입을 하기에는 좀 가격적인 허들이 있다 저희는 또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어찌 보면 2천만 원대로 내려와야 저희가 충분한 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겠구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기술입니다.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하면 사실은 인간과 동행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로봇들은 정형화된 환경에서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짜 의미가 있는 또 사용자 관점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서비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또한 필요하다 저희는 보고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제는 AI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충분한 시대가 오고 있다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로봇 플랫폼입니다.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한 가지 형태의 로봇만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가사 로봇, 청소 로봇, 또 배달 로봇, 서빙 로봇 같이 다양한 로봇들이 이종 로봇들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제 업무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로봇들을 이런 이종 로봇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 플랫폼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제 부분입니다. 이제 뭐 실내와 같은 사유지 환경에서는 사실은 이 서비스용 로봇을 도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 뉴빌리티가 그동안 타겟팅 해왔던 실외 로봇, 실외 이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규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로써 이제 규제가 저희가 올해 2월 달로 이제 운행안전 인증이 준비되면서 풀리긴 했지만 이전까지는 규제들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로봇들이 사업적으로 확장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었던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빌리티 사례를 통해서 이제 로봇 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저희가 혁신을 해왔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뉴빌리티는 뉴비라고 하는 자율적인 로봇이랑 뉴비고라 하는 플랫폼 솔루션을 통해서 이 자율적인 로봇 시장을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상 속의 다양한 사이트에서 지금 현재 로봇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서비스 로봇이 사업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겠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는 규제가 있는 환경에서도 저희는 사유지부터 골프장, 캠핑장, 캠퍼스와 같은 다양한 사유지 환경에서 저희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을 했고요. 이제 규제가 풀린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도심지에까지도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규제가 있었을 때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건국대학교에서 실증을 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비고에 들어가 있는 유비오더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건국대학교 등지에서 저희가 서비스 실증을 했고요. 특히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사유지였기 때문에 사유지 내에서는 또 규제 문제 없이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뉴비라고 하는 자율주행 로봇은 이렇게 생긴 로봇이고요. 네, 이후에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로봇은 지금 실외에서 이동을 하는 로봇이고요. 지금 실외 어떤 환경에서도 AI 기술을 통해서 대응하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가 지금 도심지와 같은 환경뿐만 아니라 저희는 사유지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낮은 캠핑장에서도 저희가 또 실증을 진행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캠핑장과 같은 이런 뭐 정형화된 환경도 물론이고 도심지 같은 다양한 환경까지 저희는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비라고 하는 자율주행 로봇이랑 뉴비고라 불리는 플랫폼 두 가지 제품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시장을 저희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자율주행 로봇 뉴비입니다. 저희 자율주행 로봇 뉴비의 가장 큰 차별점은
기존의 로봇들은 라이다 센서 같은 값비싼 센서를 사용했다면 저희는 카메라 기반으로 이런 로봇을 구현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기반으로 모든 기술들을 다 내재화해서 저희는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뭐 실내든 실외든 어느 환경에도 주행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 기반으로 지도를 만드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카메라 기반으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 기술로서 내재화를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 로봇에 넣어서 실제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사실은 보통의 로봇들은 정밀 지도를 확보를 해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는 광대역의 이런 복잡한 도심지를 타겟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 지도를 모든 구역에 대해서 다 만든다고 하는 건 저희는 불가능한 판단을 하고 있고, 정밀 지도를 최소화하고 일반적인 지도 정보를 사용하고, 그리고 로봇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여 사람과 같이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AI 기반의 맵리스 오토노미 이 기술도 저희가 내재화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카메라 기반으로 이 자율주행 로봇을 구현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제성을 갖추고 있고, 더불어서 이런 카메라 기반의 AI 기술을 통해서도 범용성을 저희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런 범용성,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주얼 AI를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한 전략을 첫 번째로 우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사유지에서부터 도심지까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는 현재까지도 계속 취득을 하고 있고, 익스포넨셜리 지금 데이터량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저희는 사우디, 미국, 또 일본까지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국내외 등지에서 데이터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 기반으로 이런 모든 AI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저희는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카메라 기반으로 지도를 만들고, 이 카메라 기반으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은 실내든 실외든 둘 다 작동할 수 있는 기술로서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은 주변 환경을 AI 기반으로 여기가 도로인지 인도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러프한 로케이션, GPS 정보와 같은 좀 위치 정보가 오차가 많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희 로봇은 문제없이 자율주행을 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술을 통해서 뭐 후방에 차량을 인식을 하고 양보를 해주는 이런 동작이라든지, 전방의 신호등을 인지하고 자율주행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카메라 기반으로 저희는 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다 통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든 실외든 저희 로봇은 문제없이 두 군데 다 범용성 있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앞서 언급드렸던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이 로봇만을 가지고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뉴비고라고 하는 플랫폼을 저희는 첫 번째로 또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요기요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랑 연동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로봇에 대한 관리, 배차 경로 관리, 또 모니터링 제어,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서비스용 로봇은 결국 AI 기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학습 파이프라인, MLOps라 불리는 이런 자동화 파이프라인 또한 뉴비고의 컴포넌트로서 저희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엘리베이터로 결국은 탑승을 해야 된다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실내든 실외든 실내 간의 수직 이동을 저희는 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엘리베이터 연동도 뉴비고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IoT 연동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기요라든지 뭐 KT 다양한 이런 서비스 파트너들과 연동을 할 때도 저희는 API를 제공해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도 저희는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랑 지금 API 연동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금 TK라든지 다양한 파트너들과 연동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LOps를 활용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동안 저희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데이터 업로드부터 레이블링, 학습, 최적화, 배포까지 모든 파이프라인은 저희는 뉴비고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우리가 모든 걸 다 합니다가 아니라 결국은 턴키로서 뭐 서비스 파트너한테 제공을 한다거나 서비스에 대한 영업, 유지 보수도 다 제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운영 효율화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서 지도를 만든다거나 이런 다중관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뉴비고의 하나의 컴포넌트로서 UX를 신경 쓰면서 또 개발을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뉴비랑 뉴비고 이 솔루션 통해서 서비스를 확장하는 걸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 로봇은 배달만 합니다가 아니라 배달뿐만 아니라 순찰 그리고 안전 이런 다양한 서비스 버티컬의 영역을 저희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카메라 기반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UV 카메라 기반의 솔루션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범용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성과 범용성을 가장 동시에 잘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국내에서는 현재 가장 많은 사이트에 지금 디플레이가 되어 있고요. 경쟁사 대비 2배에서 4배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보통의 로봇을 세팅을 한다고 하면 저희 로봇은 세팅하기 위해서는 한 2개월, 뭐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가장 빠르게 일주일 이내로, 3일 이내로 이 서비스를 캠핑장 같은 정형화된 공간 딜리버리를 할 수 있고 이런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UX 측면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요약을 좀 드리자면 서비스용 로봇 확산을 위해서 저희 유빌리티는 첫 번째로는 경제성 있는 로봇 가격을 제공을 해서 고객의 가격 배리어, 방벽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플랫폼을 통해서 로봇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또 운영을 효율화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또 서비스 뭐 저희 영업 파트너들인지 또 영업을 확산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하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드웨어 로봇에 대한 모듈화를 통해서 단순하게 배달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배달뿐만 아니라 순찰, 안전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안내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고 서비스형 로봇이라면 이런 전략으로 가야만 비로소야 일상생활에 이 서비스형 로봇이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지금 현재 가장 대두가 되어 있고 트렌드인 AI 그리고 이 로봇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현재 트렌드는 학계적으로나 뭐 산업적으로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이 시장의 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저희 뉴빌리티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AI라고 하면 보통 인공지능, 뭐 기계 또는 시스템에서 표시하고 있는 뭐 인간 같은 모든 행동을 저희는 AI를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뭐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정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술한 보유한 능력을 통해서 뭐 다양한 행동을 하는 어떤 기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AI랑 이제 로봇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제 embodied AI라는 용어로서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embodied라고 하면 뭐 직역을 한다면 구현된 이란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인공지능이랑 로보틱스가 결합되었을 때 이런 실제 세상이랑 상호작용하는 형태의 AI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기존까지는 사실은 뭐 AI 기술이 그동안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다 대두가 되지 못했다면 최근에는 챗GPT, 뭐 LLM, 뭐 제미나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멀티모달 AI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러한 가능성들을 본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제 로봇이랑 이거 결합을 했을 때 비로소의 시너지가 일어나겠구나라고 이제 판단한 단계에 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 단계를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로봇이라고 한다면 산업용 로봇에서 발전이 되었다가 뭐 이제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너무 고정되어 있으니 이동성을 넣자라고 해서 모빌리티, 모바일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거는 모바일 로봇이랑 서비스를 결합을 해서 서비스용 로봇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비로소 범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뭐 이족 형태라든지 뭐 매니플레이션이 있는 오토노머스 모바일 매니플레이션 로봇이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로봇은 발전을 현재 하고 있고요. AI라고 한다면 기존에 그냥 단순한 머신러닝에 불과했다면 딥러닝 개념으로 저희는 발전하는 걸 진짜 지금 목표를 하였고 이제 라지 모델 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이제 AI가 확장을 하고 있는 걸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랑 이런 범용 로봇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었을 때 비로소야 세상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질적인 이런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AI가 등장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GI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가정용 로봇,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발표했던 볼리라는 로봇도 가정용에서 다양한 인터랙션을 하면서 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봇이고요. 뭐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전 사족보행 로봇이라든지 뭐 공장용 공장 단지에서 이런 다양한 범용 작업들을 하는 이런 옵티머스 같은 이런 이종 로봇들도 이제 비로소의 시대가 이제 AGI를 통해서 확장이 되고 있구나 저희는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 또한 이 트렌드 변화에 또 빠르게 민첩하게 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바디드 AI 워크숍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되게 모호한 개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열렸던 이전 인바디드 AI 워크숍 봤을 때 주제들이 명확하게 인바디드 모바일 매니플레이션 그리고 또 생성형 AI를 통한 인바디드 AI 그리고 라지 모델을 통한 플래닝 이렇게 주제들이 더 명확해지고 구체화되었다는 것도 저희는 현재 트렌드 변화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또한 이제 뭐 휴머노이드를 위한 범용 플랫폼 그루트라고 하는 거를 저희 작년도인가 뭐 발표를 했었고 뭐 저희 뭐 로봇도 뭐 발표 때 저 등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 또한 또 차량 쪽에서도 트렌드가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또한 뭐 기존의 자신의 차량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걸 CVPR 발표 때 보여준 적이 있었고요. 웨이브라고 하는 영국계의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가이아라고 하는 월드 생성 모델 그리고 링고라고 하는 VLM 모델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현재 인바디드 AI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AI 로봇 시장이 이제 2023년도에 뭐 150만 달러에서 2030년까지는 뭐 한 700만 달러까지 저희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뭐 시장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연평균 21%로 빠르게 성장한 시장이라는 것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이 서비스형 로봇을 잘 개발을 해왔다면 저희는 이제 더 확장을 해서 이런 급격하게 변화하는 AI 트렌드에 저희로 뉴빌리티도 빠르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미래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텍스 2024년도에 저희 뉴비가 또 젠슨 황 발표 때 등장을 해가지고 많은 이목을 끌은 바도 저희가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발표할 때 저희 로봇도 함께 뭐 로봇은 미래다라고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보틱스 이제 뉴비라고 하는 자율주행 로봇에서 넘어서서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까지도 준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는 저희는 결국은 로보틱스 도메인에서는 이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라고 하면 기존의 LLM이라고 하면 뭐 텍스트 데이터는 너무나도 세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라지 모델을 확보하기 쉬웠다면 사실은 이게 카메라 도메인, 비전을 넘어왔을 때 그리고 비전에서 차량을 넘어왔을 때도 데이터량이 확 줄었다고 이런 연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좁혀서 로보틱스 도메인을 좁힌다면 이제 데이터는 거의 쓸만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라고 로보틱스 엔지니어들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확보하냐 했을 때는 보통의 엔지니어들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실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확보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현재는 국내든 국외든 실내든 실외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플레이어다라는 얘기는 저희는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그래서 현재는 저희는 또 데이터를 증강하기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생성형 AI도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데이터지만 비 오는 환경도 모사할 수 있고 안개가 나오는 환경도 모사할 수 있고 또 이게 눈이 오는 환경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저희는 데이터 증강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서비스용 로봇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이든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코어들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코어들을 기반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비주얼 슬램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3차원으로 주변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비주얼 슬램 데이터를 통해서 이족 보행 로봇이든 사족 보행 로봇이든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위치 추정을 할 수 있는 기술 또한 기술 라이센싱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데이터를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시장이 AI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비고를 통해서 AI MLOps 시스템, 데이터를 취득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는 플레이어들보다 가장 서비스 측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도 이미 시밀리스하게 생성형 AI를 통해서 월드 모델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보틱스 파운데이션을 만들겠다고 하는 플레이어들은 국외에 정말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들 또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고 저희는 근데 기존에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레이어고 이걸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로보틱스 파운데이션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현재 미래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일상 속의 다양한 사이트에서 지금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다양한 사이트에서 제공을 했다면 이제 작년도부터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에 저희는 참여해서 사우디의 로봇이 지금 현재도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사우디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순찰 로봇을 저희가 마이애미에 납품을 한 바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사실은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저희가 시장적으로 뭐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큰 기회, 저희는 또 우리나라는 사실 예로부터 수출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수출로서 또 국위 선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시장이 가장 큰 규모가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확장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활발하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영업적인 파트너라든지 유지 관리를 위한 파트너를 모색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로봇은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한 단계인 것 같은데요. 저희 로봇은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보통 SF 영화에 등장하는 뭐 터미네이터 이런 것들 떠올리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로봇은 일상생활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계속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세 가지 관점을 이 로봇을 접근을 해야만 이제 로봇이 일상생활로 들어올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가전제품으로서 로봇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로봇을 하나의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바라봐야만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이게 뭐 서비스용 로봇이겠지만, 저희는 일단의 핵심 기능 한 가지에 먼저 집중을 해서 이런 걸 잘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달 기능이 잘 완료되었으면 순찰 기능 그리고 안전 기능까지 조금씩 이런 최소 기능으로서 개발을 해서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가격이 싸지려면 시장에 많이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MOQ가 뭐 많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산성이랑 이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빠르게 확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B2C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B2B 기반으로 빠르게 확장을 하고, 그리고 B2B로 한다는 것은 결국 B2B2C 엔드단의 고객을 결국은 만나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피드백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희 기능을 고도화하고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빠르게 시장 확산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원래 회사의 미션은 We Automate Urban Streets라 해가지고 도심지에서 이동을 자동화합니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저희는 미션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의 지능을 일상생활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저희는 다시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동안 잘 개발해왔던 서비스 로봇에서 넘어서서 이제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큰 비전을 가지고 또 저희 구성원들이 열심히 또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한 지금 3분 정도 남긴 했는데요. 뭐 그래도 질문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발표를 마무리하고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대표님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뉴빌리티에서 지금 하셨던 사업과 아마 살짝 히스토리에서 힌트를 주시고 미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호기심 하나랑 그다음에 여쭤보시고 하나 두 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뉴비고 같은 로봇을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이제 서울 같은 데 들고 대도심 보면은 계단도 많고 램프가 없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턱이 많은 곳도 많고. 근데 왜 이런 로봇들은 그 궤도형 로봇을 개발하지 않을까 항상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 궤도형 마치 이제 뭐 전차로 얘기하면 전차도 차륜형이 있고 궤도형이 있는데, 이제 궤도형으로 이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런 자율주행 로봇도 궤도형으로 하면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거 안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고, 두 번째가 아까 이제 시큐리티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8빌리언, 그러니까 뭐 한 10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포캐스트 되는 게.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한 6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인건비, 복지비, 식비 합치면 4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경찰 예산도 15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것만 따져도 50조, 60조가 넘는 시장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국방이나 이런 관련된 시큐리티 관련된 쪽도 사실 저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고, 이런 이송 로봇은 그냥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리플레이서블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런 국방이나 시큐리티 쪽은 반드시 맨데터리 되는, 앞으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반드시 대체되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더 디맨드가 높은 하이 디맨드 쪽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쪽에는 혹시 투자 계획이 좀 있으신 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 저희도 뭐 저희 고객 통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캐터필러를 만들려고 하면 뭐 파츠도 많아지기도 하고, 또 저희가 고동부 같은 경우에도 뭐 6바퀴도 고민해보고 뭐 다양한 형태를 고민을 해봤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쳤을 때 이제 4바퀴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캐터필러를 하면 뭐 사실은 다양한 험지를 뭐
극복을 한다거나 했을 땐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도심지를 다닐 땐 너무 투머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개발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뭐 근데 다만 이걸 뭐 방산 쪽에 적용을 한다든지 한다면 뭐 캐터필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마 방산 쪽에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방산 쪽도 저희가 항상 관심이 있지만 이 방산이란 걸 또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 다양한 이제 배리어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정말 중요하고 또 방산 쪽에 이런 여러 요건들을 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많은 리소스를 이렇게 투자하기는 어려워서 일단은 배달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방산과 그나마 유사한 순찰에 먼저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 롯데이노베이트랑 안전 로봇, 이제 화재 감지를 하고 가스 탐지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비로소야 이제는 조금 방산 쪽에 타겟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걸 액션을 옮기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점? 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좀 다른 분께 좀 죄송한데 좀 약간 좀 기술적인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굉장히 전통적인 이슈인데 지금 그 카메라만 사용을 하는 비전 네네, 맞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 라이다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 비주얼 슬램을 보면 전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저런 퀄리티가 정말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아무리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 멀티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아무리 완벽하게 끝냈다고 하더라도 슬램이 저렇게 말끔하게 나오는 건 사실 저는 굉장히 처음 봤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주신 내용이 그 카메라로만 그 작성하신 슬램이죠? 네네. 그래서 저희 멀티 카메라를 이용해서 매핑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멀티 카메라만 가지고는 뭐 카메라 간의 기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더불어서 뭐 GPS라든지 IMU 다양한 센서도 함께 활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럼 뭐 맵하고 그다음에 카메라에서 그 측정된 뭐 거리 정보를 가지고 네네네.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신다는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좀 약간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뭐 라이다의 가격도 지금 중국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50m에 300m까지 그 측정되는 게 100불 이하로 떨어졌고 네네. 인텔에서 나온 것도 한 350불, 250불 한 그 사이로 구매를 할 수 있고 만약 라이다가 가격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뭐 레이다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나를 주로 쓰거든요. 그 비교적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이를테면은 그 카메라 베이스드 그 디스턴스 메저는 이 포컬 포인트의 멀티플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정확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실 건지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질문은 아까 그 딥러닝 말씀을 하셨는데 딥러닝 조금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오버킬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그게 벽인지 전신주인지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장애물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굳이 그 업젝트가 뭔지를 알아내고 싶다면 우리의 뭐 전통적인 방법 지금 특허권도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면 시프트 피처라든지 좀 다른 좀 코스트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뭐 그 현재 그 CNN의 가장 큰 약점인 그 로테이션 인베리언스가 없다는 거. 얘가 뭐 물체의 그 각도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이질이 확 떨어져서 뒤집혀 있는 차를 그냥 차가 받아버리는 사고 같은 것도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한데 굳이 지금 딥러닝 특히 비디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애널라이즈 할 게 너무도 많은데 굳이 딥러닝이나 그렇게 데이터 엄청난 데이터를 컬렉션 하시는 쪽으로 나가는 이유가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카메라냐 라이다냐 어떤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라이다가 가격이 싸진다면 저희가 라이다를 언제든지 넣을 수 있는 어떠한 아키텍처는 저희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건 컨셉적인 문제라 생각을 하는 게 이 라이다를 쓰는 순간 당연하게 정밀 지도를 안 쓸 이유가 없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맵 베이스 로컬라이제이션, 맵 베이스 오토노미의 컨셉을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애초에 컨셉 자체를 카메라로 잡았던 이유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카메라 기반으로 뭐 지도를 만들든 이런 왜냐하면 실내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실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비주얼 슬램 지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많은 공수를 지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일반적인 뭐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GIS 정보를 활용하고 저희 로봇은 국소적으로 주변 환경 인식하겠다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컨셉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다만 라이다가 뭐 너무 가격이 싸졌어요. 그럼 뭐 리던던시 차원에서 넣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은 있지만 앞으로도 컨셉은 계속 카메라 기반으로 저희는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앞으로도 이제 휴머노이드나 이렇게 가더라도 결국은 카메라를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아마 딥러닝 기반의 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런 옵스티클 같은 것들 정보도 함께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딥러닝만으로도 추출하지 못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뭇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레오 카메라라든지 이런 카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깊이 정보도 추출하고 있고 또 딥러닝 기반의 이런 정보들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보완하면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없으시면 아직 시간이 있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두 가지만 여쭤. 아까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단체인 예로 일단 카메라 베이스로 하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약간 그러니까 언어 모델 기반 그러니까 VLM 정도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고 계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죠? 네네. 어찌 보면 비전 랭귀지 뭐 모델 또 비전 네, 랭귀지 네. 액션까지 예, 가는 예. 어떤 모델을 저희는 성사진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플로우에 지금 정책에 관련된 이제 전문기관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네. 뭐 지금 단적인 예로 로봇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구동체의 형태도 질문이 오셨고 네네. 결국 로봇이 사회에 디플로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일단은 인프라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아까 이제 현대 로봇, 현대 엘리베이터랑 같이 해가지고 그것도 규제 부분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연동이 되게 돼서 법이 개정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언해 주실 이제 기업이 이제 실제 로봇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저 기업 입장에서 제언해 주실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지금 가장 무서운 이제 중국과의 이제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보다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다라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면 부대표님 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뭐 첫 번째 재원 관련해서 뭐 저희는 그래도 뭐 규제는 잘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외 이동 규제가 사실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5년도 6년도에 가서야 풀릴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뭐 개인정보보호법, 진행형 로봇법 이 세 가지가 사실 패러럴하게 좀 풀리긴 해가지고요. 사실은 작년도에 이제 규제는 다 풀렸고요. 이제 진행형 로봇법에서 이제 뭐 규정을 하고 있는 운행한지 인증을 받으면 이제 로봇이 이제 보행자 지위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받았기 때문에 규제는 빨리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규제는 풀어줬지만 이제 사업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제 로봇이 들어온다거나 이제 다양하게 이제 국내 산업이 이제 크는 단계인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금 제도를 해야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예로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제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자영업자들이 보통의 렌탈료를 한 예를 들어 80만 원 내야 되면 보조금을 통해서 한 20만 원, 30만 원만 내고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실외 이동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조금 제도가 조금 더 활발하게 되어야만 이제 소비자들이 가격 배려가 줄어들었으니까 한번 써볼까 하면서 써보면서 이제 이게 괜찮네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확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 차원 뭐 돈이 부족한 건 알겠지만 좀 지원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